오병종 편집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여수 네트워크 뉴스 오병종입니다. 예. 오늘은요, 지난 29일이었죠. 여수에서 폐막한 제5회 지방자치 박람회. 결국 4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시도지사 간담회도 있었고, 굵직한 행사들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지역으로서는 중요했던 지방 분권에 대한 5년간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제5회 지방자치 박람회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한 발언도 이게 핵심이고요. 또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안부 장관의 그 지방 분권 로드맵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4대 지방자치 협의체가 있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시도의장단, 시군구청장, 시군구의장협의회 이렇게 이제 4개 단체가 4대 지방자치 협의체인데 여기서 이제 자치분권 여수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그것도 네,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걸 뒷받침하는 각종 토론회, 지방자치 실천 포럼 등도 이어졌는데 이제 네, 모두 그 핵심에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이룬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뭐 그런 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내용들이 거론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스를 운영하면서 보여지는 각종 행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세계 박람회장의 그 주로 디지털 갤러리 그 공간에서 여러 부스들이 펼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각 부스마다 특색 있는 정책 전시들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해왔다 이런 거 발표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광역 시도 단위의 정책관, 시군 구의 그 우수 정책관, 읍면 동급인 그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사례 전시관 이런 것도 선보였고요. 또 향토 자원이라든가 마을기업 판매 전시관도 있었고 일부는 애국 지방자치 사례 전시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남 대표로 읍면 동급인 주민자치센터 우수 사례 전시관에 이제 여수시의 중앙동과 쌍봉동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경연대를 펼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전시관을 뭐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역 분권과 지방자치 정책들을 좀 중심으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 기념사에서 개방식 인사를 했는데요. 몇 가지 좀 메시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첫째,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제2 국무회의를 제도하고 뭐 시도지사 광역시도지사하고 대통령과 함께 하는 걸 뭐 제2의 국무회의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이렇게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두 번째로는 그 개헌과는 별개로 지방 분권 확대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가 기능에 가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고 그 핵심에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앞으로 7대 3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6대 4까지 가도록 하겠다 이거였고요. 또 예, 하나 국가 균형 발전도 이제 계속 나가는데 혁신도시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 전남 광주에는 혁신도시가 나주 혁신도시가 해당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제2 국무회의라고 하는 그 시도지사 간담회 소식도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람회장 컨벤션 센터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다. 또 시대 정신이다.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하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제는 그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실 있게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로드맵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로드맵은 이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간담회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이제 자치분권 로드맵 거기에는 이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익 전환 추진 등을 이제 시도지사 보고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런 각종 로드맵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이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네, 연후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김부겸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뭐 저도 그 간담회를 참석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일부 소극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좀 소극적인 면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몇 차례 발표하고 지방자치 이루겠다 하면서 여태 내놓았던 것에 재탕이나 삼탕에 불과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구체성이 없다 이런 비난도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여수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였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눈여겨 볼 만한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부는 그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뭐 이런 비전을 내세웠고요. 향후 또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노드맵은 연방제 버금가는 이제 강력한 지방 분권을 목표로 내세우고 5개 분야, 그러니까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필두로 해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 자치 역량 또 제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형 지방 행정체제 구축, 이렇게 이제 5개 분야에서 30개 추진 과제가 발표됐거든요. 근데 네. 이것들이 이제 그게 그거다. 재탕 산탕이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고 지자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뭐니 뭐니 해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수사가 아닌 문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봐야죠. 예. 중앙정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으면 그게 이제 바로 지방자치 발전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지역 입장에서 이제 기대가 또 크죠. 이미 시행된 지 30년이 다 돼 가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반쪽에 머물러 있고 부분적 자치도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 예. 내려놓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수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신호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태 이제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되는 과정들을 밟게 된다면 여수는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도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전개가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키워드를 본다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입니다. 로드맵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치경찰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는 자치경찰제를 광역시도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경찰직 공무원 응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 들립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중앙정부 경찰을 택할 것이냐, 지방경찰을 택할 것이냐 이제 골라야 하거든요. 또 이 문제는 검경 수사권 분리와도 일괄적으로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런 기조를 얘기하고 있죠. 또 예. 이제 소방직도 꿈틀거립니다. 소방직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요.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과는 달리 이제 소방직 공무원이 이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시도별로 이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막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편차 때문에 국가직 전환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죠. 네. 뭐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은 그 소방직이라는 게 그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로드맵은 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거여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좀 강조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광역 시도지사 일부 다른 분들은 이제 서로 소방직에 대한 이견이 좀 있거든요. 좀 음,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는 그 자치분권 여수 선언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4대 지방자치 협의체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에서 이제 지방자치 분권 여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제목이 여수 선언입니다. 기분이 좀 좋은 예, 얘기죠.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핵심이 이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 분권을 실천하자 이거거든요. 지방 분권은 헌법 개정에 염원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문에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 있고요.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사무를 구분해 간다. 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원학교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주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이런 것은 이제 다짐이 담겨 있거든요. 네, 여수 선언문, 지방자치분권 여수 선언문을 여수시장이 받는 사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여수 시장이 그걸 전달을 받았거든요.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동판에 그 내용을 새겨서 이제 여수시에 보관하려고 이제 전달을 했던 것이죠. 네. 뭐 그렇게 본다면 여수시는 지방자치의 한 획을 긋는 지역이 될 거라는 게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수가 지방자치 역사에 좀 남을 만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말미에 보면 이 대목이 있거든요. 강력한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없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이 없이 강한 대한민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강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그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대통령 스스로 이제 분산해서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자 이게 또 성장 동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예. 만큼 중앙 집권 시대를 끝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이 너무 심한 상황이어서 이제 자치분권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시대적 과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을 던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또 지역민들이 뭐 촛불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촛불을 들은 심정으로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수서 지방자치 박람회를 했다. 그러면 행사만 했다. 그렇게만 알 게 아니라 그건 이거였다 하고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지방자치 박람회에 관련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은 두 개 키워드는 이겁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한다. 또 두 번째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란 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 정부가 발표한 것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하향식이라고 한다면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느껴야 하는 지역에서부터 중요시 여겨야 되는 어쩌면 뭐 상향식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막을 내린 여수 지방자치 박람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내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